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위기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싸이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13년째 문을 열어둔 서울시 은평구의 작은 도서관 작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이들을 위한 이 작은 공간이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작공의 대표 장보성 선생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작공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작은 공간, 작은 공원의 줄임말 작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작공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 저희는 이렇게 말해요. 작공은 밥과 어른 친구가 있는 청소년 아지트이기도 하고요. 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 배움터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작공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뭐 위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작공의 주인공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 녀석들은 상처가 많은 녀석들이에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답답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보육원에서 성장한 학교 밖이자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분노와 슬픔을 한가득씩 가슴에 좀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작공에 이런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올해 초부터 배움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말에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기존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폐지하다고 발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주체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겨진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 대안교육기관협의 서대협 송미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공동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조례도 만들지 못했고 이제 그게 우여곡절 끝에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심사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까지 행정 공백이 5, 6개월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작공을 운영하려면은 공간을 운영하려면은 뭐 임대료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계시려면은 선생님들 임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식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지난 3년 동안은 처음으로 임대료 70% 지원도 받아봤고 아이들 프로그램 비용도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부터는 공식적인 어떤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뭐 교사들의 임금이야 반납한다고 쳐도 임대료와 아이들 밥값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월은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전히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떤 지원의 방법이나 지원의 원칙이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고요. 일단은 무슨 재단의 어떤 지원금이나 수업료나 이런 것이 있는 대안학교도 힘들겠지만 작공처럼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엄마들이
우리 아이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품어보자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이런 수업료도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갑자기 조례를 폐지한 겁니까? 그게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모든 어떤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됐다. 그러니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현장에서는 1년만 더 유예해달라. 이 벼락 같은 통보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교육하고 돌보고 이런 현장 활동에도 사실 벅찬데 네. 당장의 어떤 보조금 지원 없이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보조금이 0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도 아이들 밥값도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도 전혀 교사들의 인건비도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충분치 못한 후원에만 의존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다 우리는 넘겼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경험이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주시긴 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원 방법과 규모와 그 원칙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권이 침해받고 박탈당하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굉장히 좀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법이 폐지가 됐으니 지금 조례는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으로 관할을 넘기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왜 안 편성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어떤 서울 대한교육기관에 소요됐던 경비 자체를 교육청에 넘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당연히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원 사업을 공고해야 되고 저희 같은 현장은 그 지원 사업에 응모해야 되고 선정돼야 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 1월부터 그 동안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저희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힘듭니다. 만약에 그럼 이런 절차가 다 끝나는 건 언제쯤이어야 되는 겁니까? 등록은 아마 교육청은 2월 말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어쨌든 조금 더 소급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 시간을 앞당겨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 동안을 버티기도 현장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징검다리 공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교육청의 그런 어떤 방침에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기존의 어떤 가치 철학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방향을 바꿔서 일단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는 그런 배움들도 늘어나서 사실은 수족이 잘려나간 듯이 저희 현장의 교사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 사이에 아이들만 힘드니까요. 서울시 교육청은 좀 적극적이긴 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에는 은평구 작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같이 서로 간에 대화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서대엽 송민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공동 논의도 하고 공동 실천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됐던 기존의 대안교육기관은 작공을 포함해서 49개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 끝에 등록을 포기하시는 그런 배움투들도 계시고 네. 이후에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작공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교육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 말고도 혹시 또 지금 뭔가 하소연을 하시거나 뭐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예년 같으면 사실은 지금 같을 때 아주 힘차게 즐겁게 한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버틸 것인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들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이들이
버텨달라고 하지 않느냐. 마음을 잘 안 여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비로소 비빌 언덕을 찾았다는 듯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와서 삶의 의지를 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작공에 오는 청소년들은 혹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논의를 했어요. 예. 미안하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벼락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포탄을 이렇게 빨리 얻어맞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1월부터는 임대료는 물론이고 우리 밥값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활동비도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니?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 밥을 적게 먹겠다. 5년만 참아달라. 지네가 벌어와서 후원하겠다. 그래서 그래 돈이 없을 때는 다시 옛날처럼 계란 간장밥을 먹자. 김에 이렇게 먹고 있고요. 예. 아이들도 좀 덕분에 철이 들고 있긴 합니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요즘은 특히 보육원에서 자라서 18 어른이 되면 퇴소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 다행이기도 하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지원할 가치가 있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최소한의 이유 없이 이거라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 거래하듯이 이런 거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아봐야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 정량평가나 실적 이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그 내면의 어떤 자기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아이들의 준비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김혜숙님, 5683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속상하다.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 작공에 좀 도움을 주거나 마음을 좀 보탤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 작공에 오셔서 아이들도 만나주시면 좋고요. 같이 밥도 드시면 좋고요. 저희에게 마음이든 물질적이든 후원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됩니다. 후원의 밤을 혹시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각자 도생의 그 대극에 공동체적인 상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 먼저 각자 도생 말고 함께 도생 작공 살리기 프로젝트로 후원의 밤을 열자고 제안해 주셔서 예. 2월 24일 날 구산동에 있는 도서관 마을에서 7시 반부터 후원의 밤을 열 계획입니다. 혹시 그 작공을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이러면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평구 청소년 배움터 작공의 장보성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사랑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을 구분짓는 요소로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